자, 원의 방정식 개념 설명 간단히 할게. 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서머리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먼저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원이라는 것은 평면 위의 한 정점, 그러니까 정해놓은 점에서 일정한 거리, 반지름 R에 있는 점 P의 집합을 원이라고 한다. 자, 우선은 점 P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너희가 이거는 저거로 기억하는 게 좋아. 집합이라기보다는 이 단어보다는 자취. 그러니까 결국 평면이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아래에 떨어져 있는 점 P의 자취, 그것을 나타낸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취 방정식. 앞에 똑같은 말, 그냥 자취 방정식이 아니라 평면이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의 자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그려주려면 원의 중심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임의로 P라고 놓는다면 그 x, y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내가 만약에 a, b라고 놓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r로 놓는다면 결론적으로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거리가 이렇게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 모아놓은 도형의식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었고,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표준형이라고 아마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x-a제곱, y-b의 제곱, 그 다음에 는 r제곱, 요거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자, 이 표준형에서는 항상 우리가 원의 중심을 바로 구할 수가 있지. a, p이면서 반지름이 r이다. 자,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찾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 자, 그런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라면 원의 중심이 0,0이라면 이런 관계식이 되겠지. a랑 b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아이를 전체적으로 다 전개를 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관계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데, 당연하게 x제곱이랑 y제곱항 있을 거고 x항 y항 상수항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단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이식하고 이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개수는 1일 수밖에 없고 1이 아니더라도 결론 저렇게 1로 만들 수 있는 등식이 생긴다라는 거고, 주어져 있는 이 일반형을 우리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는 것들을 잘 해야 되지.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완전제곱꼴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모양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by 마찬가지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0.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은 나머지 상수항 우변으로 넘기면서 통분까지 하시면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이라 그래서 죄다 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원이 될 수는 없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r제곱이어야 되는데 반지름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즉 뭐냐면 원이 되려면 최소한의 표준형으로 쓰여져 있을 때 이 r제곱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 너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결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만들 수 있고, 얘가 바로 여기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등식이 그 방정식이 이런 형태 일반형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원이 된다. 그래서 얘가 원이 되는 조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보고 들어가면 우리 내신 교재에 있는 유형 1번, 즉 147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방정식이 얘는 그냥 방정식 원이라고 문제에서 설명하진 않았어.
이 방정식이 원이 되려면 k의 범위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용해주면 k값을 구할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너희가 지금 배웠던 표준형이랑 일반형처럼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원의 중심이었어.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지. 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바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식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쓰여져 있기를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써 있지만 사실 요 과정이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이 사라졌어.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이 사라져서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만약에 세 점의 좌표가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원의 방정식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준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x-x1의 제곱 플러스 y- 뭐래? 미안, 이거 아니야? 잘못 썼어? 표준형에 있는 x랑 y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하나씩 넣는 거야. 자, 그래서 x1-a의 제곱, 그 다음에 y1-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3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y2-b의 제곱은 r제곱, 그 다음에 x3-a 제곱, 그 다음에 y3-b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요 3개를 이제 r제곱으로 똑같으니까 연립을 잘 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조금 풀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 찾는 문제가 요새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지름이 양끝점이 주어질 때. 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간접적으로 원의 중심이 주어진 거야. 즉 원에서 지름의 양끝점이면 이렇게 요 점하고 요 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점이 있고 그럼 양끝점의 가운데 있는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니까 원의 중심을 우리는 A랑 B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 내신 교재에서 한번 볼게. 방금 봤던 그 유형 지름의 양끝점 149번에 있네. 자,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항상 너희는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면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원에 있는 점, 요 점을 만약에 A 1,0, 그 다음에 요 점을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 놓으면 여기에 중점 찾아줄게요. 그러면은 중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중점의 좌표는 뭐냐? 0,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 구하려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0,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니? 루트 2인 것 같아.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은 2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지. 자, 그 밖에 이제 뭐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은 이제 축에 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얘도 우리 그 개념 정리 한번 살짝 하고 갈게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특별히 우리 x축에 접하는 거랑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 이렇게. 자, 총 3가지가 있는데 얘가 사실상 이걸 막 다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조금 더 미지수를 적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원의 방정식이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준형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미지수가 a, b, r 총 3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미지수 3개를 최소한 이제 2개 혹은 1개로 압축하는 거.
그래서 그 압축하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은 게 축에 접하는 거에 그림을 생각해 보면 돼. 볼게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특히 x축, y축에 접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과연 몇 사분면에 있니? 그걸 보고 식을 세우면 돼요.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는 항상 문제마다 힌트를 주는데, 원의 중심이 있는 사분면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생각해 볼게. 자, x축에 접하는 원이면 x축에 이렇게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자, 그래서 x축의 위쪽에 접하는 거랑 아래쪽에 접하는 원의 차이는, 원의 중심을 내가 만약에 a랑 b로 표현을 할 건데 x축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x축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중심의 y좌표랑 똑같은 거고, x축의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x축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애초에 x축의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을 a, b로 그냥 잡아버리면 되고, x축의 아래쪽에 있다라고 놓으면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아서 반지름을 똑같이 b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x축의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에 따라서 중심의 부호를 잘 조절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y축. 자, y축에 접하는 것도 y축의 이제 왼쪽과 그 다음에 y축의 오른쪽 여기 있는 그 원을 이제 중심을 잘 잡으면 돼. 이도 똑같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의 부호가, x좌표의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인데 길이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얘의 x좌표의 부호는 플러스지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 그럼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중심이 있다. 그럼 얘는 똑같이 a, b로 잡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엔 a가 되는 거고, 만약에 y축의 왼쪽에 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b로 잡아서 반지름을 그대로 a로 이렇게 맞춰서 써주면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다시 그 그림으로 보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4분면에 따라서 4개가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있을 때 x축의 수직, 그 다음에 y축의 수직 이렇게 내렸을 때 x좌표랑 그 다음에 x좌표랑 y좌표 자체가 원의 반지름이 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r로 잡아버리고, 그러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r, r로 표현하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원이 4사분면에 이렇게 원의 중심이 4사분면에 있어.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r로 표현됐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r인 건 맞지만 중심의 좌표가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부호는 r,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사분면에 따라서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의 부호로 이렇게 잘 결정하시면 공식이 총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너희가 문제를 풀 때마다 몇 사분면에 중심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 중심의 부호.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52번 보시면 152번은 지금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를 준 이유는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줘. 이거를. 자, 그리고 두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자, 그럼 이제 너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마이너스 1,2가 대충 여기라고 치면 당연히 원의 중심은 이쪽 2사분면에 있어야겠지. 이걸 지나는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원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런 식으로 지날 수도 있어.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접한다고 칠게요. 요거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이 두 종류로 나올 수 안 지나네. 잘못 그렸다. 이 점을 진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만 그리면 에이 직선하지 마.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원이 또 있겠지. 자, 아무튼 너희는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원이 이사분면에 있다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음수, 양수로 표현하는데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을 똑같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r, r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 될 거고 그것이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를 xy 좌표에 대입을 해버리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지름을 구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그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합이 구해지는 거고 그 두 개는 이렇게 방금 봤던 그림처럼 큰 원과 작은 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 찾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볼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랑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을 그려서 이 원과 최대한 몇 개 점에서 만날 수 있니 하면 당연히 최대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최소한은 접하는 거겠지. 한 점에서.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위치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너희가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보통 판별식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상 원의 방정식은 판별식으로 푸는 게 더 계산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말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즉 점직거리를 이용해서 D랑 R 관계로 이용해서 풀어줄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림에서.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쟀는데 두 점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 전체 r보다는 작게 되겠지. 그래서 D는 r보다 작다라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D는 R이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는 D가 R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로 풀어주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관계로 D는 R 관계로 우리는 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가 단순하게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응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바깥에 선분 두 개를 줘. A, B. 요 점이 A, B. 이렇게 주고 그랬을 때 여기 원 위의 점 P라는 거 임의의 점이야. 원 위의 점 P에서부터 선분 A, B까지 거리의 최대 그 다음에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점들이 다 P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쨌거나 여기 있는 P라는 점에서부터 A랑 B까지 선분의 거리 중에 가장 긴 선분과 가장 짧은 선분을 구하려면 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라 그랬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원 위의 점, 그 점이 만약에 이 점이 됐을 때가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원의 중심에서부터 쭉 연장해서 끝까지 그렸을 때 이때 이 길이가 바로 최대가 될 거라는 거야. 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 선분까지의 거리를 내가 만약에 D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최대 길이라고 하는 것은 D에서 반지름 더하게 된 걸 거고 최소 길이는 D에서 반지름 뺀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상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몇 개 점에서 만난다도 뭐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거리 활용하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올 거고 단순하게 선분의 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삼각형 넓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유형까지 우선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관련 문제 먼저 쭉 보면 어디 갔니? 오호, 있다. 자, 유형 9. 자, 유형 9에 있는 173번. 이런 것처럼 원이 이 원 위의 점에서부터 원 5까지 거리의 최대값 구하는 거. 원점 5까지. 그러니까 결론 얘가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이 여기 있다면 원점 0,0이겠지?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6,8로 나왔잖아. 마이너스 6,8.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원과 여기 있는 원점 사이의 거리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얘가 되는 거지. 최소 길이. 그 다음에 최대 길이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거 외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방금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이렇게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점직거리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 그거 말고도 이제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178번 요거. 자, 178번 보시면 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원 위에 한 점 P에서 PAB 넓이의 최소를 찾아라. 이게 약간 쌤이 살짝 이야기했던 그 문제인 거야. 자, 뭐냐면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칠게. 그리고 선분이 있어요. 선분은 그냥 대충 그릴게. 이렇게. 자, 여기가 A, B라고 놓을게. 그럼 지금 P라는 점은 어쨌거나 원 위의 점이야.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 P가 여기 있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어쨌거나 너희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고 가장 길려면 우리가 삼각형 PAB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AB 선분을 그냥 밑변으로 잡는 거야. 그럼 AB를 밑변으로 잡으면 높이가 가장 짧아야지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고 높이가 가장 길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높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AB 선분에다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위치가 P가 되었을 때가 삼각형이 가장 넓이가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연장했을 때 여기 저 위치가 P가 되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클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한번 쭉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우선은 최소 길이랑 최대 길이 구할 건데 먼저 AB 선분의 길이부터 찾을게요. 자, AB 선분부터 구하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16 플러스 9. 그래서 얘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기 원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분 AB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식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식을 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0이랑 0,3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4분의 3이 되고요. y절편이 3이니까 관계식이 4분의 3x 더하기 3이 되지. 자, 그래서 얘를 보기 좋게 모양을 양변에 4 곱해서 정리해주면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9는 0. 그러니까 나는 이 직선과 원의 중심이 뭐냐면 얘는 0,0이죠. 자, 그러면 0,0 사이의 거리를 찾을게요. 자, 거리 구하면 분모는 5분의 00 넣었을 때 9가 나온다. 지금 내가 구한 것은 바로 이 길인 거지. 5분의 9. 자, 그럼 이제 5분의 9에서 이제 반지름을 빼면 최소 길이,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길이가 나오니까 높이의 최소는 5분의 9에서 반지름 2 빼면 되죠? 따라서 나 뭐 틀렸다. 아하, 잘못 풀었네요. 이거 정리 잘못했어. 이런 된장. 이 5분의 9 아니고요. 여기다가 4 곱한다는 걸 내가 3을 곱해버렸네.
3x 마이너스 4y까지는 맞고 플러스 12가 돼야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그럼 5분의 12가 돼. 자, 그래서 거리가 5분의 12 따라서 최소 길이는 5분의 12에서 반지름 2빼니까 5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는 5분의 12에서 반지름 2 더하니까 5분의 22. 그래서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삼각형 넓이 PAB 최소는 밑변5 높이 이거 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최대 5분의 22 곱하기 밑변 높이 먼저 곱해버렸네. 2분의 1 요거 해서 계산하시면 끝나죠. 단순하게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요런 과정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42쪽에 있는 문제들이 다 유형은 비슷해. 어쨌거나 너희가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떨 때가 넓이가 가장 작고 어떨 때가 넓이가 가장 긴지, 이게 최대 최소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판단하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유형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 그거 유형 풀이 몇 개 좀 더 해볼게. 내신 교재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지금까지 배웠던 그냥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쭉 봤었고, 그거 말고 이제 조금 응용되는 유형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위주로 볼 거야. 자, 37쪽에 있는 154번. 자, 이 문제는 접선이 수직인 스타일의 문제인데, 자,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문제에 나오면 너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1대 루트 2 이걸 생각하면 돼. 자, 1대 루트 2.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그 과정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 자, 154번에서 보면 점 A, 0에서 원에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그럼 얘는 봐봐. 원이 있고 이미 한 점이 있고 그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렸더니 그게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이렇게 대충 요런 모양으로 수직인 거야. 이런 그림이 오케이, 요렇게. 자, 이렇게 수직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수직이면, 자, 접선을 그렸다는 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선분 내렸을 때 수직 관계니까 이렇게 수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선분을 내렸을 때 만들어진 이 도형이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R이면 얘가 이거 대 얘의 길이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2라고 나왔지. 오메? 자, 반지름이 2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2면 여기 길이가 2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2 루트 2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a, 0과 그 다음에 0,0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루트 a 제곱 0,0이랑 a, 0이죠? 루트 a 제곱이니까 그냥 a네. 자, a 아니다.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절대값 a죠? 오케이. 그럼 이것의 길이가 바로 2 루트 2다 라고 주어지는 거야. 자, 따라서 a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8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1대 루트 2 관계로 풀어주면 되는 거. 이 스타일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자주 까먹으니까 접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1대 루트 2 그냥 외워놓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형 볼게요. 자, 유형 6. 자, 유형 6은 얘가 사실 이 문제는 막 되게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종종 나오는데, 얘가 요거 있지. PA제곱 플러스 PB제곱, 이것의 형태랑 풀이하는 방법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아. 자, 사실 이 문제가 원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삼각형의 중선 정리. 자, 중선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 삼각형 예를 들어서 여기가 PAB라고 놓을게. 그리고 여기 중점 M이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2배의 PM제곱 플러스 AM제곱. 이게 바로 중선 정리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이것의 값을 얘로, 즉 이것의 값을 얘로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점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선분 AB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자, 그러면 A값 마이너스 3,29, 그 다음 B값은 1,4야. 그 다음에 원의 중심 0,0이고요. 자, 그럼 지금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라는 거는 만약에 원은 위의 점 P가 여기 있다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라는 값은 계속 변해. 그치? 계속 변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봤을 때 PM제곱이랑 AM제곱 중에서 AM제곱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AB의 중점을 내가 만약에 M이라고 놓는다면 이 길이는 AB 선분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변하지를 않아. 그지? 그 말은 내가 이거의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얘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이 값은 일정하니까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PM. 자, 그럼 PM의 길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P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라면 이 길이가 되는 거고 P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라면 이 길이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린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지를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얘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M까지 선분을 그었을 때 만나는 원위의 점 여기 있지. 얘가 바로 P가 되었을 때가 가장 짧을 거란 얘기야. 그래야지 이 길이가 가장 원하고 이 선분하고 거리가 적게 떨어져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AM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의 2배다 라는 걸로 이제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자, 현재 이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짧다 그랬어. 그러면 원의 중심을 5라고 놨을 때 나는 5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즉 5p의 길이가 PM의 길이가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럼 이제 5m의 길이 구하게 먼저 중심부터 찾을게요. 자, M점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그래서 5m의 길이는 루트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PM의 길이다. 엄마? 따라서 PM의 길이 이거니까 중선 정리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2배의 PM제곱 그러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M이면 여기 길이죠? 이 길이가 얼마니? 4에다가 1이니까 루트 5 그걸 제곱이니까 5가 되겠지.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